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설이 있긴 합니다만 정말 4월 18일까지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절대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본인의 평생 법관 어쨌든 명예로운 삶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사실상 도망간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이거는. 헌재 재판관들이. 만약에 4월 18일 그 이미선 문형배 예. 그 두 사람이 예. 그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진짜 더 꼬이는 게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 임기를 연장한다 임명하지 않으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몫이었어요. 네. 지금은 윤석열의 몫인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덕수 총리가요. 왜 3명 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고 다수 헌법재판관들이 기각할 때도 이거 종국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봤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황교안이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에 변동을 주지 않는 게 정의다 이러면서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네.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까지는 임명하지 않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지금 정파의 수장이지 대한민국의 수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쏜살같이 자기 말을 번복하고서라도 지금 2명을 보수 쪽으로 임명을 할 거예요. 그래 보이고 지금 이미 보수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그런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주에 평의 시간 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칼퇴근한다. 남들은 다 왜 하루에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왜 하루에 1시간씩만 평의하냐. 오늘 오전부터는 아침부터 평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과연 그런데 이번 주에 끝낼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문형배 권한대행이 최소한 당신들 말이야 여론이 이렇게 난린데 최소한 아무리 무슨 기수 차이가 있고 선배가 앉아있고 한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이잖아요. 직무대행도 아니고. 그러면 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언제까지는 써서 내라.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고 최소한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기일은 좀 알려주고 투명하게 네, 맞습니다. 투명한 절차를 좀 무슨 뭐 안개처럼 계속 뭐 여기저기 막 그냥 찔러보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헤매지 않도록 최소한 좀 투명한 절차는 좀 확실하게 밝혀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도통 이 헌법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난 주말에도 많은 국민들이 저기 집회에 나오셔가지고 저도 참 도보행진할 때 참 함께 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또 그날 또 굉장히 또 쌀쌀하기도 했습니다. 네. 쌀쌀한 바람 맞아가면서 다시 추워졌어요. 추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 국민들이 왔어요. 나와서 그렇게 헌법소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정작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이브하게 지금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면은 정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일각의 우려처럼 헌법재판관 8명 중에 그중에 일부가 네. 강한 반대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을 직에 복귀시키려는 모종의 기도를 한다면은 법복 입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법복을 입고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이 제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가 그 정해진 절차와 권한대로 본인들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 부득이하게 지금 국민들이 나서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파고까지 가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4월 18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들의 온 명예를 걸고 전 헌법재판관들이 역사 앞에 자기 이름 걸고 전 결정문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쉬운 결정이고 네. 너무나도 쉬운데 이렇게 오래 지체되니까 국민들이 열이 받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나긋나긋하게 아무런 대국민 서비스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거기다가 재판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변론기일을 더 잡아야죠 그러면. 네. 14번, 15번, 20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론기일은 딱 11차로 끝내놓고 지금 변론 종결 이후에 지금 한 달 넘게 이 시간만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인내할 수 있는 전 한계점에는 왔다. 저는 그 민심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헌재 결정문에 그 각 하나 기각
결정문을 쓰는 재판관들은 평생 그 수치심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부끄러운 아니, 수호지심을 권력의 가지고. 나불행이 되는 거죠. 권력의 그렇죠. 하수인 되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헌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을사 삼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 좀 네? 역사의 죄를 짓는 걸 예. 본인들이 알 거라고 보고 예. 이게 많은 법조인들의 보수 그런 걸 떠나서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 기각 판결 쓸 수 있겠어? 기각 결정 쓸 수 있겠어? 내용이 없어요. 네.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쓰는 이거는. 순간 이완용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윤석열 한 패거리 인증, 그렇죠. 윤 패밀리 인증이에요. 윤 패밀리 인증. 윤 패밀리. 예. 근데 윤 패밀리가 저기 법복 입고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예. 저는 만약에 이거는 뭐 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결정 나오잖아요. 그 재판관들은 저는 바로 탄핵이라고 봅니다. 예. 바로 탄핵이에요. 헌재 재판관도 탄핵되는 탄핵을. 바로 탄핵이고 그때부터는 뭐 정말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란으로 이 나라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감당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막 그 머릿속으로는 상상하고 싶지 상상할 수가 않지만 뭐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끔찍한 상황으로 내전적 상황으로 이미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이거를 결판을 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방금 전 속보가 들어온 것은 조국혁신당에서 윤석열 파면 전까지 상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매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조국혁신당은 뭐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스텝을 밟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내일입니다. 사실상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민주당도 탄핵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쌍탄핵으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을 하겠죠.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이제 그 목숨 걸고 아까 맞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국회로 가면은 아니죠. 탄핵이 되면 이제 헌재로 가는 거죠. 두 사람에 대해서 헌재로 가는 것이고 헌재에서 또 결정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동시에 여러 건이 또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윤석열 예, 탄핵 예, 심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선고 아직 안 했죠.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일반 사건 포함해서 헌재 선고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네.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순위를 또 잡아야 되고 2주 뒤에는 두 사람이 이제 퇴임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부분도 많고 또 이게 국회법에 탄핵이 의결되면 바로 이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어가지고 아마 국회의장이 또 하나의 허들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맞냐라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우원식 의장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조율이 안 됐고 지난주 예. 목요일에 있었던 본회의에서도 이제 올리지는 않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변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허들을 못 넘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아주 우원식 의장은 계속 이제 신호를 이거 한번 좀 수기를 더 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제 전격 수용해가지고 안건으로 올릴지가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지금은.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는 좀 더 본인의 이제 국회의장으로서의 판단을 한 번 더 할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정말 중차대한 시기에 참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뭐 많은 분들 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참 한치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불안함 속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하나하나 더 검증을 빠뜨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국민들의 그 분노를 잘 저는 정치권이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 결국에는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네. 또 밀어붙이되 또 전략 전술도 꼼꼼하게 세워야 될 것이고 항상 이 전략 전술을 역이용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거를 염두에 가면서 지금은 이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더 하루라도 더 1%씩 더 높일 수 있겠느냐. 근데 분명한 건 그 여론의 힘이 무섭거든요. 네. 저는 이 204명 탄핵 가결시킨 것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꿈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여론으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모여서 이 헌법재판소를 정말 국민의 분노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하되 또 결단할 때는 신속하게 하는 그 모종의 좀 지혜가 지금은 좀 필요한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